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보미입니다. 얼마 전에 6월 모의평가 점수가 공개됐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올 텐데요. 그래서 오늘 입시 한라인에서는 6월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서 수험생 유형별로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입시 한라인의 나침반처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자주 뵈서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네, 승덕여고 반갑습니다. 유성호 네.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승덕여자고등학교 유성호입니다. 얼마 전에 6월 모의평가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6월 모의평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 분석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예, 6월 모의평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체 응시 인원을 보면 학생들이 60만 1,86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난해 응시 인원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약 19,926명이 줄었다는 거죠.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부분을 보면 재학생이 22,165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좀 줄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졸업생은 또 늘었습니다. 네. 2,239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졸업생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좀 재학생으로 봐서 네. 손해죠. 그렇죠. 졸업생들이 좀 작년에 대비해서 뭔가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하려는 그런 쪽이 들지 않았나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수학 응시 인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수학 가형 23만 750명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하고 비교하면 17,924명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 쪽으로 이미 17,000명 정도가 B형 네, 증가를 했고요. 네. 또 나형을 보면 36만 6,253명. 작년 대비해서 36,149명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험생이 2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수리 가형 선택한 인원이 늘었다.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미 자연 이공계 쪽으로 이동하는 이동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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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탐구 영역을 보면요. 탐구 영역도 사탐 응시자가 31만 8,128명, 지난해보다 약 3만 481명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죠. 네. 줄었는데 반면 또 과탐 응시자는 26만 4,600명,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약 16,562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자연계 쪽으로 학생들의 이동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최근에 보실 발표된 겁니다. 프라임 사업이라든가 예, 이공계 특허대학 이런 것들이 아마 예. 학생들이 자연계 쪽으로 그렇죠. 쏠리게 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올해 바뀐 과목들 네. 중심으로 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예. 이 국어 과목에서 이 문이과 그쵸. 통합으로 어떻게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있을까요? 이제 네. A형, B형으로 나눠져 있다가 올해 이제 통합된 것이 네. 이제 국어 과목입니다. 네. 국어가 통합되면은 어떤 계열이 이제 유리해지고 불리해질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문과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과학이나 기술 지문 이 한 두 문제, 두 지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좀 문과 학생들은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요. 또 이과 학생들은 또 고전 문법이나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점수를 가지고 보더라도 작년 모평이나 또 작년 수능에 비해서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웠다. 네. 국어는 좀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수학도 이제 네. 가형, 나형 이렇게 그쵸. 바뀌었잖아요. 네. 어떤가요? 수학은 이제 A형, B형이 이제 가형, 나형으로 바뀐 부분이라서 뭐 그런 유형은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뀐 첫 번째 시험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수학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뀐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이제 평가원이 출제된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면 저 나형에서는 이제 집합과 명제, 함수, 단원 이게 이제 새롭게 출제되었고 또 범위가 약간 뭐 가형 같은 경우는 축소된 범위도 있고 한데 문제 전반적으로는 좀 쉬웠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학생들이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이 또 수학을 포기하는 이제 수포자들이 많기 때문에 스포하는 학생들한테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문제를 좀 쉽게 출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에서도 쉬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좀 어려운 학생들,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용기를 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준비를 맞습니다. 하시면 수학에서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한국사 필수. 그렇죠. 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 시험을 보는 과목이고 또 한국사를 보지 않으면 이제 수능 성적표가 안 나가는 구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다 봐야 하는 과목이 이제 한국사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대학이 보통 문과는 이제 3등급, 이과는 이제 4등급을 이제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그렇게 최저 등급이나 또 정시 모집에서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국사의 과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문제가 쉬웠고 평이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위권 대학이 요구하는 등급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모의평가의 이 변화가 작년과 비교해서 상당했던 만큼 학생들이 이제 혼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시, 그렇죠. 정시의 갈림길에서 이제는 어떻게 아이들이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요? 학생들이 막연하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6월달 모평 성적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요즘이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신 성적도 나오고 6월 모평 결과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맘때에는 현실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내 성적 아니야. 이것도 내 성적 아니야. 계속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6월 모평과 내신 성적 마무리한 것과 비교를 해서 모평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좀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정시까지 간다라는 각오, 아니면은 논술 전형 같은 걸 준비해 본다라는 걸로 가고, 내가 모평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좋다라는 느낌이 오게 되면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가는 것이죠.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도 내가 비교과가 좀 있다 싶으면 많이 뽑는 종합 전형으로 가보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교과 전형으로 가보는 선택과 집중이 바로 지금 이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학생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그렇죠. 맞는 이제 전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제 각 전형별로 그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과 성적이 네, 모의평가보다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생, 네네. 좋은 학생.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먼저 살펴주시죠.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이 이제 중요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 전형을 시작하는 대학들은 또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한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저 충족 여부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뛰어나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다면 이제 최저가 있는 전형을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 지금 전형입니다. 대학별로 이제 학생부 100으로 뽑으면서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대학인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은 이제 최저를 맞추면 또 합격할 수 있고 합격 라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저 충족 여부를 살피셔야 되고요. 또한은 내신 성적만 갖고 뽑는 게 아니라 비교과나 서류를 보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에서 비교과적 요소에 대한 꼼꼼한 준비 이게 그렇죠. 필요하고요. 또한 그 학생부와 수능 최저 없이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는 대학들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대학마다 그 면접을 보는 그 기출 유형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을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료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과 그다음에 면접 뭐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내신만 갖고 이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살펴보시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어느 대학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죠. 교과 전형은 단순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접 있고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구분만 잘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건 그 대학마다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과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자기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은 어느 대학일까? 그걸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생들은 수능의 최저 여부, 수능 네. 최저 여부를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활동이 뛰어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 어떤 전형이 대학들이 있죠. 있고 또 어떻게 네. 준비해야 될까요? 종합 전형은 워낙 많은 대학이 실시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고민할 게 있죠.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추천서 그렇죠. 받으러 다니는 많죠. 대학도 있잖아요. 귀찮거든요. 그렇지만은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많은 학생을 뽑으니까 준비만 잘하면 합격할 확률이 제일 높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적용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상위권에 있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를 중심으로 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좋은 성적을 갖고 있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가 있다면은 전공 적합성이 조금 떨어져도 선발해 줍니다. 즉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으로 전공 적합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전공 적합성이 비교과에 없다 할지라도 선발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지원해보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은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종합전형의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하고 교과 성적이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들을 잘 살펴서 지원해야 됩니다. 경희대학교라든가 중앙대라든가 뭐 건국대라든가 한국외대 등등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일정한 수준의 교과 성적과 그다음에 비교과 내용도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잘 정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6월달 모평 결과를 보면서 내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을지 교과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죠.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이제 학과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활 기록부나 자신의 활동 역량을 좀 살펴보시고 자신이 노력한 활동한 내용에 맞는 학과를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합격 가능성만 너무 믿고 학과를 뭐 낮춰서 지원하거나 했을 때 종합전형은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내용과 관련해서 학과 선택을 그렇죠. 잘하고 전공 적합성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공 적합성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학생부 중심의 전형 외에도 이 논술이나 적성 등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먼저 논술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은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이나 학교에서 활동이 그다지 이제 많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저 수도권에 있는 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건 논술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보다는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과적 역량은 좀 작지만 논술 역량이 크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논술 전형이다. 다만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역시 수능 최저가 설정된 대학과 되지 않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최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에 지원 가능 대학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가능 대학을 적어놓고 그 대학에 맞춰서 그 대학보다는 조금 높은 대학 정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좀 세부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6월 모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게라는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논술 전형 외에도 적성고사가 있잖아요. 네네. 수능 문제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적성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적성은 논술하고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은 논술은 역량이 좀 있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인데 적성 전형은 교과 성적도 조금 모자라고 비교과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논술의 역량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푸느냐 못 푸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의 객관식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고 알 수 있는 문제는 맞춰야 되고 이게 역량이 중요하죠. 그런데 적성 시험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수능 전에 적성을 지원할지 아니면 수능 공부를 해서 계속 갈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좀 고민하게 되겠고 또 하나는 적성을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는 학생의 역량으로 정시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을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을 보고 내가 지원할 만하다라고 높게 생각할 만한 대학들, 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모평 결과로 정시로 봐서 갈 만한 대학은 빼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 대학별 교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논술이나 적성을 통해서 이 내신이나 수능에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한계점?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될까요? 일단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보면 내신 플러스 논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한 40%, 논술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내신의 영향력은 사실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 4등급까지는 등급 간의 차이를 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등급 정도부터 등급과 차이를 많이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4등급 이내의 학생이라면 충분히 논술 전형에 도전해서 이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 최저 설정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사실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경쟁률은 처음에 지원했던 경쟁률보다는 많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처음
했을 때의 어떤 경쟁률보다 그 경쟁률이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논술 네. 전형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죠.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얘기하신 네. 것처럼 두 번째는 그 대학의 논술 유형을 다들 알고 있겠지만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인문계하고 자연계로 나눴을 때 인문계의 경우에는 영어를 보거나 혹은 수학을 보는 논술의 대학이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만 보거나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6월 모평이 끝나고 7, 8월 요맘때에 이미 대학은 요강에서 다 발표를 했잖아요. 일정을. 그래서 논술을 보는 날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최저를 마치고 그리고 그 대학의 그 유형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시간 날짜를 겹쳐 있다는 대학은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개를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 날짜와 그리고 그 시간까지 확인을 해서 내가 지원할 대학이 어떤 대학과 시간이 겹쳐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겁니다. 같은 날에 또 2개씩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오전에 보고 뭐 오토바이를 타고 맞습니다. 가고 뭐 예. 서울 시내 뭐 퀵 서비스가 막 달리고 그러거든요. 그러죠. 예, 근데 그렇게 하루에 오전 오후로 보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골라야 짜실 되는 때 거죠. 예. 잘 골라서 좀 날짜를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에 너무 놀라지 말라. 예, 최종의 논술 경쟁률이라는 것이 거의 50대 1이 넘거든요. 의대 같은 경우 지금 100대 1이 넘는데 최저를 맞추는 순간 경쟁률은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라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저 충족 여부 그리고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 논술 유형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실시 날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논술 중심으로 해서 적성고사까지 해서 대학별 고사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네네. 특히 이러한 전형들을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김 선생님도 아까 지적을 네. 하셨지만은 결국은 눈높이입니다. 학생들이 논술이나 적성을 지원할 때 내신이 즉 교과 성적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본인이 모의고사 모평 성적을 보고 그 성적 대비로 해서 지원할 대학을 고르는데 자신이 있다. 즉 내가 논술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무리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높은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경우는 논술을 잘 쓰고도 다 떨어져 갖고 최저를 못 맞춰서요. 그러면 잘 쓴 논술을 백지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높이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맞추자. 그게 대학별 고사의 관건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의 경쟁률이 거의 이제 5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을 보면 결시율이 또 상당히 높은 전형이다. 거의 한 40% 정도는 시험 보러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보러 간 학생들은 최저를 다 맞춘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시험 보러 간 학생들 중에서도 거의 3분의 1 정도는 또 최저를 못 맞춘 학생이 앉아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또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제시문을 제대로 알고 풀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허수가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마치고 제시문을 제대로 풀면 경쟁률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일부 대학에서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급격히 떨어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논술 점수가 한 문제 풀고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20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 충족한 아이들끼리 경쟁이 되다 보니까 한 문제 풀고도 합격하는 사례가 자연계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최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자신 있으면은 도전해 보는 거지만 본인이 자신이 없을 때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저 없는 대학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게. 네,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계속 강조되는 것이 수능 최저입니다. 이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경쟁률도 달라지고 합격 가능성도 달라지고 수능이 참 중요한데요. 이 수능이 중심이 되는 것이 또 정시잖아요. 정시죠. 네. 그래서 정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정시는 역시 수능이죠. 네. 여기는 뭐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수능 3단뜨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6월 찍고 9월 찍고 11월까지 안착. 이게 바로 수능 3단뜨기라고 얘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6월달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고 9월달은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점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내신 성적 대비해서 잘 본 학생들은 아니면은 비슷한 학생들은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전략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정시는 여러 가지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지원할 대학에서 그 영역별 반영비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학들이 똑같이 뭐 25, 25, 25, 25 이렇게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지만은 30, 20, 30, 20. 어떤 학교는 10, 30, 30, 20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요번에는 한국사까지 정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고민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반영비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과 맞아 떨어질 때 자신에게 유리한 정시의 대학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탐구 영역입니다. 이 탐구 영역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EBS 연계로 인해서 국어, 수학, 영어가 쉬워지면서 탐구가 아이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구 영역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탐구 영역은 9월달 수능 원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능 원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탐구 영역을 본인이 어떻게 준비할 거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요강을 한 번 더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이 수능 공부를 7월, 8월에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과목 있지 않습니까? 예, 버리죠. 그러면 학생들이 버리죠. 버린다 그러죠. 예, 버리는 과목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자신이 없다 그래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수능이 상대평가인 것을 감안해 봤었을 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버리겠다 하는 그 과목이 그에 쉬워지면은 이게 낭패거든요. 혹은 본인이 어떤 과목을 버리고 이걸 제가 해야지 했는데 또 그 과목이 또 쉽게 나오면은 학생들하고 점수 차이를 벌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수 영탐을 다 안고 가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 그 세계에 반영하는 대학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버리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탐구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라는 그래서 말씀을 탐구 중요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진짜 지금부터 수능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사항들에 집중하셔서 꼭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시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특별한 전형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4개의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그리고 유니스트 요 4개인 것이거든요. 이런 과학기술원은 또 수시 합격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물론 정시 모집에서 뽑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뭐 20명, 25명, 10명, 30명 이렇게 적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교육 학생들 중에서 수시에 합격했지만 수능에 아주 잘 나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한번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시 모집까지 떨어진 학생. 다 떨어졌다면 이제 뭐 재수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게 추가 모집.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이제 2월 18일 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추가 모집 그 상황이 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은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떨어졌거나 합격을 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이런 학생들은 또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2월 18일 날 꼭 수가 모집을 보시고 지원을 하셔서 의뢰에 또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그 말이 딱 맞네요. 네, 지금까지 6월 모의평가를 두고 수시냐 정시냐의 갈림길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선생님? 네,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수시로 갈까 정시로 갈까 고민을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수시오와 정시가 아니라 수시 앤드 정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9월 찍고 11월까지 갈 때 성적이 올라가라는 법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시 원서 접수는 9월에 있고 수능은 11월에 실시가 되니까 만약에 수시를 안 쓰고 11월에 갔다가 예상보다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앤드 정시 전략을 마음속에 두고 전략을 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6월 모의평가가 물론 원서를 쓰는데 기준이 되긴 하지만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말하는 것이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수능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 앤드 정시 전략이라고 해주신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꼭 2월 모의 평가는 이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점수를 좀 면밀히 관찰하시고 정시에서 합격 가능한 대학이 어디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보다를 정확하게 보고 수시에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학생들이 너무 목표를 좀 낙관해서 내가 수능에서 잘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시에서 너무 높은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또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대학별 고사의 실력 이런 것들 면밀히 관찰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짜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시 6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략을 잘 세워서 이 6장의 카드를 잘 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 중에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이 수시 엔드 정시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둘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뚜벅뚜벅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입시 한라인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6월 모평은 지원 전략의 기준이 되는 시험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6월 모평 점수를 통하여 정시 합격 가능성을 진단하고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내신과 수능이 비슷한 경우 수시, 정시 적합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적정선을 끝까지 지원하셔야 되고 수능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이 아주 특출나게 잘 나오는 학생이라면 정시 지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시에서 소신이나 약간 상향 지원을 하셔야 되고 특히 대학별 고사의 경우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별 고사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논술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고 또한 정시 모집에 해당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가 아주 뛰어난 경우라면 수능 집중형, 정시 집중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수시 모집에 적극 지원하시고 수능 최저 등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내신과 모의고사와 대학별 고사의 실력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심의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계속 강조되는 것이 수능 최저입니다. 이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경쟁률도 달라지고 합격 가능성도 달라지고 수능이 참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점수를 가지고 보더라도 작년 모평이나 또 작년 수능에 비해서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웠다. 그거는 좀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내 성적 아니야. 이것도 내 성적 아니야. 모평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좀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정시까지 간다라는 각오. 내신 성적이 좋다라는 느낌이 오게 되면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둘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뚜벅뚜벅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